다음 세대를 복음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리더십 캠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모인 1,300여 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아이와 주말을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요즘, 한 지역교회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공공형 키즈카페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전도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도시지역 미래자립교회 50곳을 선정해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등록 서류 학력 표기와 관련해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통일을 점점 낯설게 여기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복음 통일 시대를 이끌 한국교회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학생들의 손끝에서 하나의 한반도가 완성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꿈꾸며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직접 통일 국기를 그립니다. 한 민족으로서 3.1운동 때 사용했던 초대 태극기의 모양을 본따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한 민족의 꽃인 무궁화를 위아래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38선이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통일된 모습을 그려내면서 각자의 바람과 기도를 담아 통일 한국을 그려가는 다음 세대. 학생들은 국기를 직접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을 막연한 미래가 아닌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합쳐져 봐야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국기를 직접 그려보니까 합쳐지면은 우리 국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며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다산 스파크 미니스트리 센터는 2024년부터 한반도 통일 비전 리더십 캠프를 열어 복음 통일을 이끌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 권순웅 목사는 41년간 분단됐던 독일이 극적으로 하나 된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일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통일 운동이 있었다며 한반도 역시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통일이야말로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우리 한국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 비전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 중심으로 통일과 역사, 세계관을 배우는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매년 캠프를 찾은 한 참가자는 통일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통일비전 캠프가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한 복음으로 하나 된 한반도를 꿈꾸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 통일을 준비하는 이들의 작은 실천과 믿음이 앞으로 복음 통일을 이끌 리더를 세우고 한반도 통일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 10명 중 9명 이상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공부와 적성을, 청년은 직업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진로와 미래를 두고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돌아보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열린 국제 청소년 청년 성령 컨퍼런스로 현장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확실해집니다. 계획과
그 사랑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선명해지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기 때문에 꿈만 확실해지면 방향성도 저는 확실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겠던 사람도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국내외 청소년과 청년 1,300여 명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꿈과 사명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교사라는 꿈에 대해서 더 갈고 닦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잘 나아가야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지혜를 조금 더 닮아야겠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쭉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것을 주시리라고 이제 믿게 확신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시는 방향을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도록 돕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전도환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아이와 주말을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요즘. 한 지역교회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공공형 키즈카페를 열었습니다. 무더위를 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0원이에요. 1,000원 주세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아빠와 함께하는 역할놀이부터 자동차 낚시놀이까지. 무더위도 잊은 채 아이들은 힘차게 뛰어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계절과 날씨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서울형 키즈카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좀 실내로 많이 가는 편인데 여기가 보여가지고 오늘 실내 쪽으로 일부러 한번 오게 됐습니다. 네. 집 근처에는 없었는데 여기 생겨가지고 접근성도 좋고 해가지고 자주 올 것 같고. 시중 키즈카페 이용료가 2, 3만 원에 달해 부담이 컸던 부모들에게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라는 이용료는 더없이 반가운 선물입니다. 아이만 맡길 수 있는 놀이돌봄 서비스도 제공돼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집의 기대도 높습니다. 주변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어린이집 실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좀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 1호점은 서영교회 비전센터 2층에 들어섰습니다. 교회가 10년간 공간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내어주고 마포구가 시설을 조성해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는 거룩한 앞마당이 되어준 겁니다. 위층에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카페도 갖춰져 있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과 사회적 통합의 공간 역할도 더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내미는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끼리만 나누어 먹지 말고 좀 흘려보내자. 지자체 역시 이번 협력이 종교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지역 상생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와서 꺾임없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본보기가 돼서 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 1호점은 12개월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웃을 향해 나눔의 손길을 건넨 교회의 결단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예장합동 전도부가 재정난을 겪는 도시지역 미래자립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도부는 최근 임원회를 열고
노회 추천을 받은 교회들의 교인 수와 재정 현황 등을 심사해 지원 기준을 충족한 50개 교회에 각 1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111회 총회에는 총회 전도학교 운영을 위한 전도 훈련비와 국내 이주민 사역 지원 예산 증액을 청원하고 세계인의 날이 포함된 주일을 다문화 주일로 제정해 노회와 교회에 다문화 전도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정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등록 서류 학력 표기와 관련해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사 측은 후보 등록과 기호 추첨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만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초 추가 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 상담교사이자 청소년 기독소설 조각게임의 저자인 나유나 작가가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 21회에 출연해 힘겨웠던 청소년기와 하나님을 만난 회복의 여정을 전합니다. 나 작가는 가정의 어려움과 어머니의 불안정한 상황, 경계선 지능을 가진 동생과 함께했던 아픔 속에서도 신앙으로 삶이 변화한 과정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또 초등학생 시절 만든 물건에 담긴 특별한 사연과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던 집사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도 공개합니다. 어느 날 그 금요예배 그때도 이제 억지로 따라갔는데 그 찬양 중에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 가사가 한번 제 마음에 엄청 확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너무 났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의 의미를 전하는 나유나 작가의 간증은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방송을 시작으로 31일 금요일 오후 3시, 8월 4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구티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가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세해den교회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 동안 순수 자부담으로 국내외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7,700여 명을 초청해 민간 차원 최대 규모의 보훈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소 목사는 나라 사랑의 보훈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미래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9일 국내 증시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급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하면 20분간 매매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경남권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어서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했습니다.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 또 서남권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돼 발효됐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한 것 아니냐고 한 것과 관련해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57% 늘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매출도 257% 늘어난 79조 3,18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영업이익도 98조 원을 기록하며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규모는 2019년 13만 4,433명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사망자 수도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가데이터처는
사망 증감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른 폭염과 큰 일교차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이들이 서울에서 소비한 신용카드 금액이 작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823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총 5조 6,1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8% 증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도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7도, 광주 34도, 부산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양육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깊은 신앙을 심어줄 때 교회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